웰싱킹, 켈리체. 에필로그 보겠습니다. 공헌하는 자가 곧 엘싱커다. 위대한 성공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밖의 정신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성공하기 전까지의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성공하고 싶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 전투를 치르는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는 건 사치였다. 하루빨리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삶의 최대 목적이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지우고 보란듯이 성공에 불을 거머쥐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할수록 성공은 멀어져만 갔다. 마치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이다. 나는 크게 실패한 후 2년 동안 마음이 내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난 내가 깡다구 하나로 버텨온 길인데 모든 게 허무해졌다. 결과가 이럴 거라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을 부정했다.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많이 괴로웠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빚을 갚을 방법이 있어? 너를 고용할 사람이 있기나 해? 질문에 질문을 더할수록 칠흑 같은 블랙홀에 빠져들어 곧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 질문이 바뀌었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기여할 수 있을까? 타국에서 고생하는 나 같은 아시아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구로 보호하면서도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나는 나에서 너로 방향이 바뀐 질문 자체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여생을 살겠다는 마음, 오직 그것뿐이었다. 나만 생각했던 삶이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삶으로 변할 순간이었다. 생각이 달라지자 내 행동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달라졌다. 어떤 굳은 일을 하더라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면 솔선수범했다.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 생기면 욕부터 튀어나왔다. 세상의 저주를 일삼았고 사람들과 시시비를 버릇처럼 따졌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나를 볼 수 없었다. 나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무엇이든 능히 해냈다. 유럽에 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일, 고객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일,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꿈을 이루게 돕는 일,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일,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게 다시 살아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때 주면 줄수록 넘쳐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줌으로써 큰 행복을 얻는 유일한 일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루게 되었다. 갖고자 할 때는 도망가던 성공과 행복이 주고자 하니 슬며시 다가와 더 많은 걸 주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래서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위하는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 만물 중에서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물가로 향하는 어린 아이를 지켜만 볼 수 없는 측은지심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자 미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니 세이라는 CEO를 보고 공헌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포스 창업자인 그는 대만계 미국인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신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아마존의 회사를 12억 달러에 매각하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신발 사업으로 아마존의 눈에 띄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간미 넘치는 경영 철학이었다. 토니 세이는 스스로를 행복 배달부라고 불렀다. 나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단순히 신발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신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자 하다니 그에게 존경심이 들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존은 자포스의 사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토니 세이를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린 것이다. 자포스가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 어떤 고객이 자기 노모에게 선물하려고 신발을 주문했는데 슬프게도 신발이 도착하기도 전에 노모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례와 유산 정리 등 많은 시간을 보낸 후 고객은 그 신발을 발견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신발을 주문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고객은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노모 생각이 가슴에 미어지게 아팠다. 그래서 자포스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다른 회사였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을 터인데 자포스 직원들은 바로 환불을 처리한 뒤 손편지와 꽃다발까지 선물로 보내며 고객을 위로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다.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몇 배의 복리로 돌아온다. 실제로 자포스의 행복을 받은 그 고객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파했고 자포스의 기업 이미지는 크게 향상되었다. 토니 세이는 수많은 인터넷 판매 사업자들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신이었다. 토니 세이는 젊은 나이에 불운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행복을 배달하는 그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그는 직원들에게 공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직원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직원의 행복으로 생각하게 할 것, 직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을 것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직원들을 포용했다. 그가 단숨이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일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 아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다. 당신은 성공으로 이끌 웰싱킹의 마지막 힌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 회사나 조직에서 수많은 리더들을 경험했지만 관리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큰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구성원에게 공헌하지 않고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을 쏙 뺀다면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내가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헌으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세상은 서로 다른 객체와 집합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의 각 기능이 이름도 모양도 다르다고 해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듯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를 뿐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완수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왼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으로 두드리고 두통이 오면 두 손이 머리를 받쳐주었듯이 우주는 하나이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부자가 되는 일도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많이 공헌하고 끊임없이 베풀길 바란다. 항상 어려웠던 당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어라.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삶은 없다. 그 누구보다 가난했고 볼품없던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해낼 수 있다. 공헌하는 자가 곧 웰싱커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당신도 기꺼이 웰싱커가 되라. 당신도 기꺼이 웰싱커가 되라. 나는 기꺼이 웰싱커가 되겠다. 감사합니다. 김나경입니다. 행복하세요.